어제는 중국 시장이 뜨거워져서 중국 시장을 필두로 아시아와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 시장이 뜨거웠는데, 이제 중국은 뒤에 잠깐 보고, 이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ISM 비제조업 지수 PMI가 나왔거든요.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세로 돌아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 수출 관련된 신규 주문도 급등했어요. 참 특이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뒤틀려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물론 고용은 아직 완전하게 경제가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어떤 그 중요성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지금까지라는 거죠, 문제가. 조선비즈 보면 실업률이 개선됐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경기 부양에 고심하는 공화당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5월달에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추가 부양을 얘기했는데 공화당이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들어서 이제 확산되고 그러니까 재부양에 대해서 의견은 일단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지금 재선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걸로 떠오르는 게 이거 같아요. 7월 30일 날 지급기한이 끝나면 600달러를 추가로 줄 거냐 말 거냐.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근데 트럼프하고 공화당은 그 직장 복귀를 맞는 지원책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통계치가 나온 게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68%가 자기가 이전에 실업 전에 받았던 수당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 굳이 취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고삐 풀린 미 코로나 지출 실업률 떨어질 때까지 수당 지급 주장도, 이 기사를 또 보는 이유는 이제 뒤에 끝부분에 요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정부 재정 지출을 무기한 늘려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국가 부채를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정부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데, 이 정반대라는 게 2013년도에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했다가 중단했더니 실업률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파 탱크인 이분께서는 경제 지표와 재정 지출을 연계하는 그런 재정 정책 수단이 국가부채 수조 달러를 더할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 지표와 재정 지출을 연계한다는 게 실업률이 몇 %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계속 줄 거야,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정 수준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동의돼서 이제 진행될 것 같고,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이제 8월 초에 만들어지겠죠, 중순쯤에. 자, 일단은 지금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았는데, 오늘은 사실 그거 말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이거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미국 휩쓰는 개미 투자 광풍, 블로거가 단타 생중계 도박 방정식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포트노이 분인데,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뭐 하는지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그 우리 로빈후드라고 하는 그 주식 관련된 그 회사는 아시죠?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로빈후드는 올해 1분기만 300만, 1분기입니다. 1분기. 그러니까 2분기가 지났잖아요. 지금 계좌가 더 만들어졌을 수 있겠죠. 넘는 신규 계좌를 증설해서 미국의 4대 온라인 증권사를 앞질렀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무료이기도 하지만 현재 계좌 수는 약 1300만 개 대부분인데, 외부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 통해서 차트를 제공하는데, 또 보면 이 분할 주식 방식을 도입했답니다. 그래서 주식을 0.1주,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사는 게 아니고 0.1주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경제봉쇄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는 상황도 젊은이들한테 을 증시로 몰리게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전문 도박꾼도 적지 않다. 그래서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수백만 명의 도박사들이 주식시장에서 데이트레이더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베팅을 해야 되는데 베팅할 데가 없으니까 데이트레이더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위에 나온 이제 사진에 나온 데이브 포트노이다. 그래서 그는 390만 명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그 데이트레이딩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생중계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포트노이는 미시간대 교육학과를 나와서 2003년에 도박 주간지를 창간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주식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최근에 워렌 버핏을 폄하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막 얘기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버핏은 훌륭한 분이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이미 한물 갔다. 이제는 내가 대장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마켓워치에서 얘기한 거예요. 포트노이와 같은 광적인 인물의 등장은 지금 증시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된 어떤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미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도 3월인가 한 5월쯤 기사에 중국의 청소부 할머니, 코어 할머니인가요? 그 주식 귀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좀 뉴즈즘인데 사실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증시가 5% 넘게 급등했는데 2015년 버블 붕괴를 재현을 우려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상해지수 보면 특징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급등했다가 급락해요. 그리고 이제 추세에서 이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급등했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시기에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추세에 이탈하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추세에서 이탈하는 성향도 있고 급등했다 급락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처럼 될까봐 우려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밑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좀 매매해주는 사람들이죠. 중국의 소매 투자자들이 중국의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거라는데 베팅하면서 기술과 인터넷 분야의 주식으로 몰리고 있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 버블도 우려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그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안 내줬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침체되면 주식 사라. 과열되면 주식 팔아라. 그러니까 사지 그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관영 그 증시 15가 일면에다가 코로나 대유행 속 건강한 강세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경제 중요하다. 이렇게 사설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설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식을 부양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런 패턴을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후에 실제로 미국 상황이 안 좋아지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가 이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걸 떠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이 초입이거든요. 올라가는 상승 초입. 그러니까 상승 초입이 요 부분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타서 여기서 먹기 위해서 진입한다 그러면 뭐 본인의 책임 많이 들어가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건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잘 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관영15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검색하시면서 상황을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 시점에 주식을 샀는데, 이 시점에 주식을 산 이유는 이 시점에서 팔고 이 시점에서 나왔거든요. 이 시점에 주식 산 이유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지금 주식시장이 확실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쪽의 얘기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아주경제 신문 기사인데요. 쪽집게 미 이코노미스트가 8월에서 11월 증시 조정을 예측했고 경제 회복이 어려워진다. 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한 얘기로 들으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사를 고른 이유가 이건데요. 이분 크리스토프 바로드 마켓 시큐니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블룸버그에서 8년 연속 미국 경제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로 꼽는답니다. 이게 8년 연속이라는 건 엄청나게 잘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계속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뢰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드는 일상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연말 안에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내년까지 유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은 가장 빨라도 내년 초반이라고 저도 이미 기사 보도를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의 불확실성은 결국 증시에 부담이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재정 부양책과 단기적으로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 시장 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증시는 커다란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서 10월 사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조정받을지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진 않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 대선 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기대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코로나 2차 유행의 하방, 이 세 가지가 하방 압력으로 꼽혔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분기 랠리를 주도한 개미 투자와 헤지 펀드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에요. 8월에 조심하라.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개미들은 이런 느낌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건 투자자 본인의 고유의 생각이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코로나는 점점 확산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300만 명을 넘겨가지고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인가요? 3억 2,900만인데 거의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코로나 환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미어터진 뉴욕의 해변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청소부뿐이래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청소부 2명이나 보이지 않아서 안전요원한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더운 날씨 해변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나, 대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일상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매경 기사 요거를 보다 보면은 밑에 다른 기사에서 제가 봤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약간 의료 파트가 한계점에 그 몰리고 있는, 여기 있네요. 텍사스주 일부 병원은 이미 병실과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가 됐다고 선언하는데 병원 수용 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장이 아직 그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이미 계속 많이 보여드렸지만 연말까지 계속 파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파산협회 컨설턴트는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하는데 이런저런 소문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소문은 거의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미 그 알트판 이 뉴욕대네요. 지원금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면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는 순간 개인 파산은 급증할 것이다.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 PPP 프로그램 자금 대출이나 어떤 그 급여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끝나면 파산으로 계속 급격하게 파산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저 야르디니 리서치에서 나온 이제 2020년 7월 2일자 그 포워드 P를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좀 짧은 것들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국 시장만 보여주는 이거 파란 게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지금 펍에서는 6월 25일자로 21.9인데 지금은 이제 다시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다시 위로 머리를 들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글로벌 금융위 때, 그러니까 IT 버블 때 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5를 약간 넘었죠. 얘도 추가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건기 입사하면 이걸 계속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곧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쪽에 베팅하느냐는 그 투자자의 성향에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번 밑으로 꺼져주지 않으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주식시장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논지 때문에 일단 가치 투자자들이 자금 집행을 하는 것들을 약간 버거워하는 것들이 아마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천연가스 기업을 매집했다고 해서 뉴스 보도에 나왔죠. 근데 걔는 이제 충분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비싼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스핀 기사인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금융 리플레이션 자산시장 교란을 경고했다고 황숙회의 월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요번 기사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떠났던 기사인데 7월 1일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이제 여기 나왔지만 연쇄 파산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회사 컨설팅이 딜로직에 따르면 상반기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액이 8,400억 달러로 2017년 기록한 연간 기준의 그러니까 2017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 기준에는 맞먹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만 한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JP모건 쪽에서 보면 최근 수개월에 걸쳐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였고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의 홍수를 이루자 기업들 사이에는 먹튀. 이거 일단 회사채에서 무조건 발행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현금은에 다 땡겨가자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연준이 이렇게 기업 지원을 하는 게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이 좀비 기업이라는 게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인데 결과적으로는 벌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벌어서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부채, 회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부채 낸 거죠. 부채를 내서 또다시 이자를 갚는 그런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또 한 가지 이제 금융시장의 질서를 더욱 심하게 교란시킬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값싼 자금이 시장에 모럴레저들을 붙이게 민간 부문의 부채를 위험 수위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저금리가 주가 밸류에이션의 정당화로 증시를 과열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는 비이성적인 게 아주 확실해요. 그리고 향후에 물론 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확연하게 지금까지 본 지표는 저희가 6월, 5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보는 지표는 7월 말부터 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8월 넘어가서 이렇게. 근데 7월 말 8월 달까지 넘어가서도 시장이 아랫방향에 대한 조정 국면을 부인한다면 일단 아랫방향은 물러 건너갔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투심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외면한 그런 움직임을 한동안 더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게 보여드린 이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또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광기를 계속 부릴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논점이 붕괴될 수 있는 거는 한 번 더 시장이 크게 밀려가지고 개미들이 한번 쓸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같은 투심이 더 받쳐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데 그게 8월달 여기서 이제 쪽지기가 이분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8월에서 11월 사이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날 것 같고 그게 이제 늦으면 그러니까 8월이나 9월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다 상황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8, 9월에도 지금 상황이 지금과 같은 패턴대로 움직인다면 아랫방향은 아예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상황이 되면 저는 아마도 뒤로 물러날 것 같아요. 다 털고 위험한 시장에서 줄타기를 하고 하는 게 상당히 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보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넘어가는 그 시기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